지금 그 염창이 비교적 좀 이 프린트 전체적으로 교과서에 없는 내용도 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문제집에서 깊이 다루지 않았던 것도 오히려 있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자세하게 담았다가 아니죠. 간단하게 담았다가 다시 좀 자세하게 담았거든요. 한번 어떤 부분들 헷갈리는 부분들은 꼭 다시 한번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대충 넘어갈 부분들은 많이 넘어가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여기 도입을 할 때 소금, 설탕, 겉보기를 좀 보면서 공통점 찾고 그 다음에는 또 차이점에서는 물질의 특성으로 찾고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결론은 우리 주변의 물질들이 종류에 따라 성질이 다르잖아요. 자, 그 종류에 따라 성질이 다른데, 그것을 이제는 한번 양에 따라서도 성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비교해보는 실험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실험 이야기는 뭘 알고 싶은 거냐? 종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양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본 거죠. 그쵸? 그래서 양에 따라서 질량 달리 또는 부피 달리 해본 거야. 그리고 끓는 점도 한번 측정해 본 거예요. 물의 양을 달리해서. 그랬더니 양을 달리했을 때 일정한 것은 항상 일정한 건 끓는 점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지금 질량은 그때그때 다 다르죠. 당연히 부피도 다르죠. 네. 그래서 양에 대해서도 성질이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런 물질의 특성이다. 끓는 점이나 용해도 같은. 그리고 이것도 기억해 두세요. 감각기관으로 우리가 관찰을 하는 거고 이 기구나 장치로는 보통 관찰한다라기보다 측정을 한다라는 게 더 맞는 표현이겠죠? 측정이라는 단어도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항상 일정한 값을 가져야 되는데 특정한 조건이 필요하다는 건 아시죠? 밀도가 같은 물일지라도 온도에 따라 막 다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떤 온도, 어떤 압력인지를 꼭 표시해 줘야 하는 게 물질의 특성이고요. 그다음에 어, 물질의 특성 이용해가지고 구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내가 어떤 미지의 X라는 물질이 있어. 얘가 누군지를 밝혀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특성을 이용하면. 자, 여기에서는 지금 이 양에 따른 성질 비교 아까처럼 한 번 더 해보고 있는데 지금 밀도를 측정해가지고 한번 비교해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구리하고 철, 지금 알루미늄, 네, 밀도가 이렇게 어, 지금 서로 다르죠. 그쵸? 근데 지금 이 양이, 물질의 양이라는 게 이제 질량이잖아요. 그쵸? 질량에 따라서, 어, 얘가 알루미늄이 크거나 작아서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은 같은 부피일 때는 질량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그걸 가지고 밀도 계산을 해봤다라는 거지. 어, 밀도는 항상 양에 관계없이, 일정한데, 아니, 여기서는 근데 제목이 이게 좀 이상하지 않니? 물질의 양에 따른 성질을 비교해보는 게 아니라 물질에 따른 성질을 비교해봐야 되지 않나? 네. 자, 아무튼 여기에서는 뭐 구별하는 데 밀도를 사용할 수 있다. 이제 이 프린트 전체적으로 순서가 막 정확하게 맞진 않아요. 네. 자, 그리고 밀도가 작을수록 그리고 클수록 네, 작은 거는 어, 큰 물질 위에 뜨는 거죠. 그쵸? 그 말이죠. 작은 물질이 큰 물질 위에 뜨는 거죠. 그쵸? 네. 그리고 이런 밀도를 활용한 게, 비행선 띄울 때 밀도 작은 헬륨 기체 넣고, 밀도 큰 납을 허리에 차고, 여기 이런 문제도 나와 있는데, 입으로 분 풍선이 왜 바닥에 가라앉니? 우리 날숨에는 이산화탄소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공기보다 이산화탄소가, 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네, 공기보다 크죠? 네. 그리고 서핑할 때는 나무가 좋다. 왜냐하면 물에 뜨니까. 그쵸? 네. 그리고 중요한 거, 밀도 나타낼 때 온도와 압력을 함께 표시해 주라.
황산구리 수용액에서 황산구리와 같은 녹는 물질이 용질, 녹이는 물질 용매, 이런 녹는 현상 용해, 최대로 녹아있는 용액 포화 용해, 포화 용액보다 용질이 적게 녹아있을 때 불포화, 과포화도 있었죠. 과포화. 과포화는 좀 이따 얘기할게요. 어떤 온도에서 용액 100에 용매죠. 용매. 용액 100이라고 하면 안 돼요. 용매입니다. 물론 물 100 이래도 안 돼요. 근데 용매 100에 최대로 녹는 거. 용질과 용매에 따라 당연히 다르고 온도에 관계없으면 안 돼. 온도에 따라 변해요. 용해도는 온도에 따라 변하고 심지어 기체 같은 경우는 압력에 따라서도 변하잖아요. 그쵸? 네. 자, 이거 용해도 계산하는 거는 각자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네. 여기는 물 25에다가 10을 녹여서 포화가 되었다면 용해도라는 거는 물 100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4배를 해줘야 된다. 그쵸? 그러면 녹는 양도 4배 되겠죠? 그래서 40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5g에다가 60을 녹였더니 안 녹아. 51g까지만 녹았죠? 근데 이거의 용해도를 구하라고 하면 이거에 4배를 해줘야 되지. 그치? 물이 25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204g이다. 204다. 용해도 단위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럼 지금 물 100g이죠? 네, 이 용매 이름 써주면서 제일 석출 많이 되는 거 질산칼륨. 기체는 고체랑 좀 다르다. 얘는 고체들이고, 기체는 온도가 낮을수록, 자, 높을수록 감소하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어, 용해도가 온도에 따라서 반비례다. 압력이 낮을수록 더 감소하고요. 기포 제일 많이 나온다는 건 용해도가 낮은 거고, 그런 거는 아무래도 온도 높고 압력이 낮은 거. 자, 이거 언은점 이야기하면서 빙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핵심이 얼음, 얼음이 있고요. 그 얼음에다 소금 넣고요. 거기에다 지퍼백에다가 이거 우유 넣는 거거든요. 근데 이 소금이 들어간 얼음이에요. 냄비 속 얼음이. 이게 왜 녹았니를 직접 물어보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이게 온도가 떨어지는 정도만 우리가 보고 여기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얘기 안 했잖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 굳이 여기에서 어느 점 내림이 일어나서 얼음이 녹는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살짝 설명을 하자면 이 소금이 그러니까 얼음 자체가요. 이렇게 물층이 있어요, 겉에. 물층이 있는데 이 물층에서 보시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물이 얼음으로도 갔다가 다시 얼음이 물로도 됐다가 이 두 가지 상황이 다 공존을 해. 그러니까 원래 얼음이 된다는 건 배열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 이게 틀어지면서 같이 붙어버리는 게 물이란 말이에요. 그 층이 이렇게 물층이 있는데 소금이 그 속에 들어가서 여기가 물층에 소금 물층이 된 거죠, 이제. 그쵸? 소금 물층이 되면 소금이 물을 꽉 잡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소금 물층으로 인해서 소금물에서 얼음으로 다시 가지를 못해. 다시 얼지를 못하는 거야. 음, 그러다 보니까 얼음에서 물로 되는 현상만 많이 일어나. 자, 이게 조금 어려운 상황이죠. 그쵸? 설명이. 그러니까 원래 두 가지가 다 일어나는데 그 물층에서 그러니까 순순히 영도에서는 그게 다 일어나는데 얘가 얼음에서 물로만 일어나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지. 요거는 잘 안 되고 소금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얼음이 오히려 녹아버리고 어는 점은 점점 떨어지는 거죠. 잘 얼질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는 점 내림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솔직히 말하면 염화칼슘이라는 제설제에서랑은 조금 달라요. 제설제에서는 확실히 물에 녹아서 공기 중 수분 빨아들여서 확실히 열이 막 발생하면서 그렇게 눈을 녹이는 건데 이 경우는 조금 다르다. 근데 어쨌든 얘도 어는 점 내림 현상. 여기에서 얼음이 녹지만 더 춥고 그런 현상이 발생된다라는 거. 왜냐면 이제 소금이 물에 녹아 들어갈 때 주변 열을 막 흡수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추워지고요. 우유는 그래서 소금이 얼음을 이제 녹이면서 우유의 열을 빼앗아 간다. 그쵸? 자기가 이제 물에 녹으면서 열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유가 얼어버리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네, 실험 도구 밀도 관련된 거 알아보는 거죠? 어, 어렵지 않고요. 원래는 막이 열어서 이게 밸브 열어야 되죠? 그리고 불순물이 섞인 질산칼륨을 넣고 녹인 다음에 용해시킨 다음에 냉각을 하는 거죠. 용해와 냉각 재결정이죠. 이건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 이거 끓는 줄 아는데 용해도입니다. 정확하게 좀 분류를 해보자면 여기에서 물, 질산칼륨, 황산굴이 다 혼합된 걸 일단 뜨거운 물에 가열해서 녹여 용해시키고 냉각시키고 걸러내는 거죠. 그렇죠? 네. 걸러낼 때 요 위에가 이제 누가 남는다? 질산칼륨이 남겠죠. 그렇죠? 혼합물 분리 실험에서 끓임 쪽 왜 있는지 아시죠? 끓어오르는 거 방지하는 거지 잘 끓게 하는 거 아니고요. 이건 물중탕이라고 하는데 물중탕 잘 배우셨나요? 에탄올이 가연성이라서 얘가 굉장히 산소와도 잘 섞이고 증기가 되면 상소랑도 잘 섞이고 그래서 불이 붙기 쉽거든요. 자, 이 그래프 중요하죠? 이렇게 약간 수평한 구간이 두 군데 나타나요. 혼합물이 두 개라서. 그러나 이 중간에는 아직 물이 섞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미세하게 조금씩 상승하는 구간을 보일 수 있다. 그리고 끓는 점 차이에서 이 방법이 증류였잖아요. 증류였는데 비교적 여기 소주꼬리 이야기는 꽤 했었어요. 이게, 그쵸? 끓는 점이 낮은 에탄올이 먼저 기화를 한다. 그런데 직류탑에서 이것도 공기도 직류탑이라 하는데 자세히 나와 있길래 한번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공기를 일단 냉각을 시켜버려요. 얼려. 그러면 그 중에 수증기는 얼음으로 튀어나오고 이산화탄소는 드라이 아이스로 튀어나와.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 질소나 아르곤 같은 애들이 많거든요.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한다? 일단은 공기를 막 압축을 시켜. 최대한 압축을 눌렀다가 일부러 다시 팽창을 시켜버려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팽창이 될 때, 그 팽창을 시킨다는 건 외부 압력을 줄인다는 거지, 그쵸? 외부 압력을 확 줄이면 스스로 팽창이 되거든요. 그럼 팽창을 시켰을 때 자기들이 갖고 있던 에너지, 운동 에너지를 써버려. 팽창하는데. 써버리니까 자기가 갖는 어떤 내부 에너지, 운동 에너지에서 내부 에너지가 줄어. 그러면 운동 에너지 주는 게 이제 온도 줄어드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물질의 온도라는 거는 특히 기체 같은 경우는 기체가 움직이는 그 운동 속도와 관련이 있거든. 속도가 줄어든다는 건 바로 온도가 떨어지고 있고 그만큼 자기 에너지를 써버린 거야. 열이 막 계속 뺏기는 상황이에요. 그걸 일부러 막 반복을 시켜. 그러면서 온도를 낮추고 액체로 바뀌어. 그러면 이 액체 상태에서 여기에서 먼저는 아까 어떻게 했어요? 먼저는 얼렸었죠? 얼렸다가 액화시켰다가 이 액체를 끓여 다시. 끓이면서 끓는 점에 따라서 이제 분류가 되는 거죠. 그쵸? 어, 끓어서 나가는데 여기에서도 얘가 아르곤이 바로 나갈 수는 없어.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서 살짝 끓이고 냉각시키고 끓이고 냉각시키고 그러면서 분리를 한다는 거. 네, 요 과정 좀 읽어주세요. 왜냐면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신 이유가 있을 수 있으니까. 녹는 점차 이용한 분리에서는 녹는 점 다른 고체 혼합물을 가열을 시키는 거죠. 가열시키면 낮은 게 먼저 나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런 거 암석을 가열시키면 납 같은 거 잘 나온다. 그리고 고깃국에서는 어떻게 기름 제거하는 거, 그쵸? 먼저 얼어가지고. 네, 잘 얼고 걔네들을 먼저 분리시키는 거죠. 밀도가 다른 걸로 우리는 이제 분별 깔때기를 쓸 수 있다. 이게 이제 순서가 약간씩 다른 거 느껴지죠? 순서가 조금. 벽시, 쭉정이 소금물로 분리하는데 얘가 1, 5, 3 이라고 하고 딱 중간 밀도라는 게 아니야. 중간 밀도라는 건 그냥 요 사이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금 기억나시죠? 그리고 오일펜스에 기름 퍼지는 거 맞고 고깃국 기름 제거할 때 이거는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거 녹는점 가능성을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혈장 위쪽이라고 했습니다. 혈구가 아래쪽에 포진을 한다. 혈구가 원래는 떠다니지만 그건 심장의 어떤 심장의 펌프
혈압 있죠? 펌프 압력으로 인해서 혈구가 막 떠밀려 다니는 거지, 혈구가 자체가 가벼워서 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용해도차 이용을 할 때, 용해하고 냉각시키고. 이런 거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염화나트륨하고 다 녹이고 싶어. 그럼 잘 봐. 얘가 현재 둘 다 25g에 있어. 붕산도 25g, 염화나트륨도 25g. 25g에서 염화나트륨 충분히 지금 다 녹죠? 염화나트륨은. 그쵸? 붕산은 근데 어때요? 여기까지는 녹는데, 여기까지는 되잖아요. 그쵸? 요 포화곡선 아래 있으니까. 여기는 되는데, 여기서부터 안 돼. 그러니까 지금 한 80도 이상은 돼야 얘네가 둘 다 녹을 수 있죠. 그쵸? 용해도 찾고 있네요. 20도일 때, 염화나트륨 5, 36. 그쵸? 붕산은 5. 그래서 붕산이 20g이 석출된다. 자, 이거 용해도 차이에 의한 분리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이 사탕수수 나오고 천일염 보통 나오고 아스피린 나오거든? 얘들아, 이게 조금씩 다 다른 게 잘 봐. 아스피린 같은 경우가 제일 좀 우리가 교과서에서 다룬 거랑 비슷해. 이 친구 합성을 시켰다가 약을 만들어. 그랬다가 이제 혼합물 제거할 때, 불순물 제거를 할때 이제 용매에다가 녹여가지고 얘를 냉각시켜서 만들어내요. 그대로. 근데 천일염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거 조금 헷갈리지 말라고 좀 더 자세히 말을 하는 건데, 천일염은 보통 이제 뭐 먼지 같은 것들, 이런 것도 있고, 그 염류, 염화 나트륨 말고 염류, 그리고 그 염류 중에 쓴맛이 나는 간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거를 다시 물에 녹여요. 녹여서 걸러낼 때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쵸? 그런 것들 나오는 거고, 이 물 속에 여전히 간수가 녹아 있단 말이야. 간수하고 염화나트륨이 녹아 있는데, 여기서 재밌는 게, 여기에서는 얘를 냉각을 시키는 게 아니라, 물을 오히려 증발을 막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물을 증발을 시키잖아? 그러면 이 간수가 힘이 더 세, 염화나트륨보다. 그래서 물에 더 끝까지 녹아있고, 얘는 밀려 나와. 아이, 나 물속에 못 들어가겠네? 야, 우리끼리 결정 만들자 하고 튀어나오는 애야. 그러니까 이게 약간 천일염이 조금 다른 방법과 냉각과는 달리 오히려 여기 끝에서 증발을 시켜버리면서 간수한테와 간수한테 밀려서 나온다라고 보셔야 돼요. 네. 조금 다르다는 거. 사탕수수에서 설탕 분리하는 거는 얘는 먼저 즙 짜고 농축을 시켜. 농축을 시키고 나서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불순물 중에 막 아니야. 흙도 있을 수 있지. 단백질 같은 것들, 섬유질 같은 것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식물이니까. 그럼 단백질이 굳어버리게 하는 게, 이제 석회 물질을 넣어. 석회 물질을 넣고, 어, 석회 물질을 넣고,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을 굳혀.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물을 넣는 게 아니라 좀 특별한 용매를 넣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만 굳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추출에 가까운 거야. 오케이? 아스피린은 순수하게 모든 게 다 녹는 물을 넣은 거고, 천일염은 다 녹였다가 오히려 끝에 증발을 시켜버리는 거고, 얘는 추출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다르다는 거 그냥 꼭 알아두세요. 자, 지금 끓는 점 볼 수 있죠? 아세톤 56도에서 끓어버리고, 여기 이제 시간에 따라서 물의 양이 네, 이렇게 달라지고, 압력 이야기 좀 다시 한번 해볼게요. 끓는 점은 압력 때문에 달라질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보세요. 압력이라는 건 뭐냐면 보통 기압 그러잖아. 그러면 이렇게 공기가 이렇게 쭉 쌓여 있어. 대기에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그럼 위에서부터 아래로 누르는 힘이에요. 수직으로 사실 누르는 힘이 압력인데, 보세요. 산에 가면 위에서 누르는 공기의 양이 적어. 여기는 많아, 바닥은. 그러니까 바닥 쪽에 공기 자체도 많지만, 압력이라는 어떤 기본적인 게 깊을수록 압력이 크다고 수압도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 아래쪽이 기압이 커. 그러니까 산 위로 가면 기압이 낮아. 그래서 물이 잘 끓어. 끓는 점이 낮아지니까. 그래서 낮은 온도에서 물이 끓어서 쌀이 덜 익어요.
압력솥의 기본 세팅은 뭐냐면 밀폐를 최대한 시켜버리는 거야. 여기 고무 바킹 같은 거 있거든? 거의 공기가 못 새어 나오게 밀폐를 시키다 보니까 가열을 해줄 때 이 안에 있는 공기들 압력이 어마어마해지는 거야. 튀어나가지는 못하고. 그래서 압력이 높아지니까 물도 못 끓고 물이 높은 온도에서 끓게 되죠. 그래서 밥이 잘 된다. 만약에 100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물을 끓여보면 가능할까? 감압 용기에 물을 좀 최대한 좀 뜨거운 물을 넣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감압 용기라는 것 자체는 펌프질을 하면 공기의 양이 줄게 할 수 있어요. 공기의 양이 줄고 압력이 줄잖아요. 그럼 얘가 막 부글부글 거린다는 얘기지. 그쵸? 부글부글 거리는 걸 볼 수 있다. 그리고 상태 변화에서는 근데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 저번에 피스톤에서 여기 그냥 단순한 어떤 이산화탄소 녹은 사이다 넣고 여기서 기포 발생하는 거 있죠? 이건 끓은 게 아니야. 사이다가 끓은 게 아니라 용해가 안 돼가지고 기체가 나오는 거예요. 용해가 안 돼서. 이해되시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압력을 줄이니까 용해도가 변화된 거예요. 그때는. 네, 이거는 대충 읽어보시고 여기에서 갈륨이 잘 녹는다는 거 이거 좀 알아두셔야 되겠고 타이타늄 굉장히 녹는 점이 높으니까 이런 엔진의 과열을 견딜 수 있겠죠? 소방복은 온도가 높아야 좀 잘 안 타겠지? 그리고 퓨즈 같은 거 납땜과 퓨즈 다 같은 혼합물이에요. 그러니까 어, 합금이라고 해가지고 납과 주석이 섞인 거거든? 얘네들 다 쉽게 녹아. 쉽게 녹아서 전류가 너무 많이 들어올 때 차단시켜주고, 얘는 좀 고체와 고체, 금속 물질들 연결할 때 이 납땜이 연결을 할 수 있게끔 잘 녹았다 잘 굳으니까. 팔미트산과 로르산은 지방산의 대표적인 물질들이에요. 또 비누 만들 때 쓰는데 이 친구들이 비누가 만들어지면서 그러니까 좀 잘 굳고 잘 녹고 하거든. 그거를 이제 과학 실험에서 쓴 거야. 그러니까 형태를 보기가 쉬우니까 고체 액체를 뭐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대신 이제 양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지금 볼 수 있게 해줬다라는 거. 끓는 점이 이제 물질마다 다른데, 지금 보시면은, 요것도 읽어보세요. 외상태 변화에, 이거 일정하게 유지되는 건 2학년, 1학년 때 배우거든요. 1학년 때 배운 건데, 상태 변화에 쓰이기 때문이에요. 그 열이. 상태 변화에. 그러니까 열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온도계 꽂으면 가열시키잖아? 이 열이 막, 얘가 온도가 올라가면서 온도계의 온도를 올린다고. 근데 이제는 열을 안 줘, 온도계에다가. 자기가 상태 변화하는데 다 써. 그러니까 온도계 온도가 안 올라가. 자, 그리고 여러 가지 물질의 끓는 점 활용할 때 질소 끓는 점 너무 낮으니까 이 친구 가지고 얘를 액화시켰다 하면 얘는 굉장히 낮은 온도로 냉각제에 쓸 수 있고 윤활유로 기름을 쓰는 이유는 이 윤활을 하는데 여러 액체들이 좋지만 액체 중에서도 기계가 너무 뜨거우면 끓어버리잖아요. 끓어서 날아가니까 얘가 액체로 늘 존재할 수 있는 기름을 쓴다는 얘기예요. 철을 녹슬게 하지도 않지만 네, 밀도는 단위 부피당 질량이에요. 단위 부피당. 단위 부피 이러면은 1세제곱센티미터, 뭐 1ml 이런 거. 여기 밀리리터 할 때 요거 요렇게 써줘야 되죠? 그리고 부피를 질량을 부피로 나눌까 맞고 네, 여기 한번 잘 읽어보시면 되겠죠? 요거 나왔네. 이거 곱해야죠. 곱해서 부피를 구해야 되죠. 그쵸? 부피 구하고 그다음 물이 있을 때는 증가한 부피를 구하고 30일 때 전체 부피가 46이 되었다. 그렇죠. 그래서 16인 거죠. 자, 지금 이렇게 여러 개의 물질을 분류할 때 얘가 이렇게 네 가지 분류하고 싶어? 그럼 세 종류, 요 중간중간에 들어갈 세 종류 액체가 필요하다는 얘기지? 액체의 밀도가 너무 작거나 너무 크면은 쓸모가 없어지죠? 그쵸? 또는 한 종류의 액체에다가 뭔가 첨가를 시켜서 이렇게 다르게 만드는 것도 있었죠. 그쵸? 그것도 기억해 두시고. 물에다가 보통 에탄올 같은 거 섞으면 점점 밀도가 떨어지죠? 물에다가 소금 섞으면 점점 밀도가 올라가죠? 네, 그걸 이용해서 할 수도 있다는 거.
자, 용해도 곡선 문제는 여러분이 한번 다시 풀어보세요. 이거까지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뜨거운 물에서 기포 발생하는 거 봤어요? 압력이 약할 때 기포 발생하는 거 봤어요? 네. 탄산음료, 온도 낮을수록 여름철 물고기 온도가 높아지니까 잘 안 녹아서 공기 중에 산소를 자기가 일부러 끌어들여가지고 물속에 녹이는 거예요, 물고기가. 네,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 녹는 점, 그 다음에 끓는 점, 일정하다, 특성입니다. 물고 색이 상관없죠? 양은 상관없죠. 하지만 압력은 상관있죠? 끓는 점 압력이 낮으면 끓는 점도 낮고, 자, 상태 변화는 여기서만, 온도가 일정한 구간에서만 일어나고, 액체 상태로만 있을 때는 여기, 고체 상태로만 있을 때는 여기, 그쵸? 특성을 이용하면 물질을 구분할 수 있다. 양에 따라 달라지면 안 되는 건 확실한데, 종류에 따라서는 무조건 달라야 한다. 그리고 맛도 특성이다. 꼭 기억해 주세요. 용해는 고르게 녹는 현상. 자, 여기에서 과포와 용액 좀 다시 얘기해 볼게요. 냉각 등에 의해서 고체로 분리되는 현상이 과포화 상태인데, 이제 이게 제가 그때 그랬죠? 얘가 석출이 되기 전에 과하게 이렇게 녹아있을 땐 과포화, 석출이 되는 순간은 포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석출이 됐다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물질과 여기에 있는 물질의 농도는 같을 수 있다라고 그랬죠. 농도, 그쵸? 퍼센트 농도. 농도라는 건 용액분의 용질이니까. 용질이 똑같이 녹아있으니까. 그쵸? 네. 다만 상태가 좀 다를 뿐. 자살, 끓는 점차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서 먼저 기화되는 건 항상 끓는 점 제일 낮은 거. 네, 사탕수수는 아까 그 재결정이었죠. 용해도 차에 의한. 네. 네,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